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리트코드 377번 컨비네이션 썸 4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리트코드에서 가지고 왔고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1차원 배열과 타겟이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1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 타겟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출력해 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래에 이제 그 입력들을 열거해 놨는데요. 1을 4번 뽑으면 4가 되고요. 1을 2번, 2를 한 번 뽑아도 4가 됩니다. 그리고 2를 중간에 뽑아서 1, 2, 1을 해도 4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뽑는 값은 동일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이 순서가 다른 것도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총 1, 2, 3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4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DP로 많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DP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고요. 이전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 값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다음 값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DP라고 하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4였는데 이번엔 타겟을 7로 놓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전에 DP를 풀기 위해서 DP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DP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DP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P를 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이 타겟이라는 값이 만약에 7이라면 DP7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디파인을 해놓고 이 정의를 디파인을 해놓고 그러면 네, 초기 값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DP0은 1. 다시 말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P0은 1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 결과를 뽑아낼 것인지 그런 이제 관계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x의 값은 dpn의 경우의 수 더하기 dpx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PPT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그 넘버라는 배열은 1, 2, 3을 넣었고요. 그리고 타겟을 7로 고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듯이 초기값 0,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일 수이기 때문에 하나를 넣고요. 초록색을 1로 표현했는데 이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1을 하나 뽑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1이라는 게 아니고 0에서 이전 결과값, 그러니까 DP1에서 지금 1을 채우기 위해서 한 칸 전의 값, 그러니까 DP0에서 이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DP2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P2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DP1까지 계산한 이 경우의 수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또 1을 뽑는 경우, 그건 경우의 수가 하나잖아요. 1, 2를 뽑는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2를 뽑는 경우의 수 하나. 그래서 총 2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3을 똑같은 방식으로 채워보면은 2를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2를 뽑기 위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2개라고 미리 이전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서 1이 추가되는 경우 하나를 추가하는 경우 하나, 그러면은 2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왜냐면 이 2까지 만드는 경우의 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값은 2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 그대로 가져와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 3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2를 더하면 됩니다. 2를 더하면 1에서 3이 되기 때문에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를 가져와서 3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3을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1개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과 2를 더해서 4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4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3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1을 더하는 경우, 2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2를 더하는 경우,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3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2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그래서 총 합치면 7이 나오게 됩니다. 5 역시 똑같이 4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7과 3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4,
2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에서 각각 3과 2와 1을 더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와 4와 7을 합치면 13이 됩니다. 6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3개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1을 더하는 경우가 5가 되기 때문에 13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7을 만들 수 있는 4를 만들 수 있는 경우 7개에서 2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7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에서 3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7은 4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봤는데요. 네,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타겟 플러스 1개만큼 DP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DP의 초기 값은 1로 잡아놓습니다. DP 0은 1로 잡아놓고 I 변수를 가지고 타겟을 채워나가면서 계속 포문을 반복하고요. 그 nums의 num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DP를 채울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아까 이 배열에서 이 더 마이너스 쪽에서 뭔가 값을 가져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3을 추가하지 않고 1밖에 추가를 못 하잖아요. 여기서 3을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외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2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의 결과값에서 이게 이전의 결과값이죠. 이전의 결과값을 현재 결과값으로 계속 누적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입력해서 1, 2, 3이 있었기 때문에 포문을 3번을 돌면서 3가지의 DP를 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걸리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이 포문을 돌고 나면 이 DP 타겟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C코드로 짰는데 롱앤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결과값은 인트 범위 아니다, 32비트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계산된 결과가 인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롱롱으로 해도 롱앤서가 나오고 그 128비트짜리 자료형을 써서 억셉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C코드나 어떤 4바이트짜리 자료형을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다 이제 빅인티저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도 정답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코드는 그 메모이제이션 방식으로 이제 DP를 이용을 해서 메모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푸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제기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조금 코드는 더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함수 호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속도도 앞에 있는 포문보다는 좀 느리지만 의외로 이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인어 함수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 함수 쪽을 와서 보시면 DP의 값을 이번에는 -1로 초기화를 했고요. DP의 0은 똑같이 1로 초기화를 하고 솔브 함수로 제기함수를 호출을 시키는데 입력으로 받은 nums와 타겟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캐시 DP 값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솔브 함수는 DP 값이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DP의 타겟이 -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1이라면 아직 그 DP 값이 계산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래 로직을 이제 돌아주셔야 되고 DP 값이 뭔가 결과가 차 있다면 그 값은 이미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재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DP에 채울 이제 카운트 값을 0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을 다 돌면서 타겟이 넘버보다 클 경우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 처리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솔브 함수를 계속 호출시켜주면서 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킵니다. 누적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DP의 타겟에 카운트 값을 넣어주는 것으로 DP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카운트를 리턴 해주시면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돌면 이 포문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처음에 좀 진입 장벽은 앞에서 보신 이 포문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오히려 이 DP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을 때는 이렇게 DP를 제기로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풀기도 쉽고 코드를 구현하기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저는 DP를 푸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물론 둘 다 풀 줄 알면 베스트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